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3번 문제는 그 옛날 문제를 좀 많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좀 수정해가지고 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부러 그 최근에 개정 내용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수정한 건데 한번 봅니다. 13번 문제, 자, 기출문제 수정해가지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자, 우리 506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506페이지 13번 문제부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의 원칙이 취득자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래요? 아니지, 예외 있잖아요. 특례도 있고, 그죠? 자,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거나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토지 지목 변경 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밭대로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표준을 뺀 금액, 즉 지목 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을 말한다. 맞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개인이 지목 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이고,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 입증될 때 뭐고?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고. 누가 지목 변경을 잘 보셔야죠. 일반적인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 입증될 때 뭐고? 든비용이고, 이런 거.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특수관계인 아니고 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 샀어요. 피주고. 자, 그런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취득한 경우로서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분양가격을 과세표준한다. 틀렸잖아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이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샀어요.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샀는데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자, 예전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공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XX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분양가격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해설을 보세요. 요건 기출 때는, 옛날 기출 때는 없었지만, 자, 최근 거 한번 개정 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분양권 같은 거 떠올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약정한 그 분양가격 또는 공가격이요.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자, 여기 밑줄이죠.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요.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3번. 4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하신다. 그래요? 국수공판법 부. 자,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표준액보다 관계없이 뭘 과세표준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5번 건축물의 증축 개수한 경우 건물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여러분,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의 경우는 가액이 증가했을 때 뭘 과세표준합니까? 증가한 가액.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해? 증가한 가액. 자, 건물 전체 가액으로 하는 것은 건물 신축 재축했을 때, 예? 자, 우리가 건축물을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 재축했을 때, 재축했을 때는 이것은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했을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보세요. 과세표준을 보면 신축 재축했을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에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건축에 소요된 일체 비용, 건축비. 근데 전체 비용으로 합니다. 전체 건축비 소요된 비용으로. 근데 요 증축이나 개수로,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의 경우에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현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주나 개수로 증가한 가액. 그래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 건축비가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 전체 가액, 건축 전체 가액을 이걸 과세표현한다.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야. 자, 건축비. 근데 증축이나 개수 같은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뭘 과세표현한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여러분.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14번 문제 한번 또 16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시가순액은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이다. 아니에요. 토지 시가순액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자, 그잖아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적용비율 이런 거 곱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도 보면 모든 주택의 시가순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랬는데, 자, 1번, 2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동법 규정에서 공시된 가격인데, 즉 토지는 시가순액은 뭐고? 개별 공시가. 주택은 뭐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공정시장가 비율, 국세청장의 전환 비율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곱한 거. 그 다음에 자, 3번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자,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 등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이다. 자, 토지 지목 변경 등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등 비용. 지목 변경 등 비용이고. 그잖아요. 자, 금방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법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법인장부의 지목 변경이 등 비용이 입증될 때 뭐라고요? 등 비용입니다. 그때는 증가한 가액 아니고. 3번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죠?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 그 해 지급하기로 한 사실상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야.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시가순액이 과세표현된다. 국수 공판법 부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보시고, 유상취득이니까 뭘 과세표현해?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시가순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 거 국수공판법 부 보시면 되고, 16번 문제 18회 때 문제인데, 요게 18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세표준은요,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요하는 증자전 자산가액 건물 4억 원, 토지 5억 원, 차량 1억 원입니다. 자, 전부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이고, 그 다음에 주식발행 요한 2012년 3월 10일 날 설립 시 발행 총수가 5만 주, 2019년 10월 5일 증자 후 발행 총수가 10만 주. 갑의 A법인 주식 현황을 보니까 2012년 3월 10일 날 A법인 설립 시 2만 주 취득했어요. 5만 주 중에서 2만 주니까 5분의 2니까 요거 100분위 하면 몇 프로입니까? 100분위로 하면 몇 프로예요? 40% 보유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잖아요. 40% 취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설립일 이후에요. 자, 2019년 10월 5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해서 몇만 주가 된 거예요? 10월 5일 날은 6만 주가 된 거지. 전체 발행 총수가 2019년 10월 5일 날 10만 주라고 그랬으니까 10만 주 중에 6만 주가 된 거니까 몇 프로 보유하게 된 거예요? 60%.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립 시 40% 취득했다가 6만 주, 10만 주분의 6만 주 60% 취득하게 됐어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하죠.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여기다가 10억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 지금 60%를 곱하니까 과세표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원 되는 거예요. 6억 원.
10억에 60%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상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까지 집어서 했는데,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거기에 508페이지 여러분들이 참조 해설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것은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되는 이런 건데, 자, 그런 건데, 한번 볼게요.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고자 갑의 A, B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그랬습니다. 비과세 감면 없고 특수한 계좌가 아니고요. 자, 그럼 보세요. 2015년 1월 1일 설립 시 10만 주에서 5천 주니까 몇 프로 보유한 거예요? 50%. 이런 거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 50%. 그러니까 과점주주 아니죠? 예. 그랬다가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10만 주에서 6만 주요. 60% 보유하게 됐죠?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은 이제 지분율 전체 60% 과세했을 것이고, 그랬다가 7월 18일 주식을 양도해 10만 주에서 3천 주, 30% 보유하게 됐죠? 그랬다가 다시 주식 취득해가지고 만 주에서 7천 주니까, 만 주 7천 주니까 70%예요. 60, 30, 70%예요. 생각나세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비율은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자, 지금 증가가 있죠? 몇 프로 증가했어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 증가분 몇 프로? 10%만, 10%만 과세합니다. 10% 과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뭐 만주에서 5천 주면 이게 50%씩 보유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 이런 거고. 18번 문제는 14회 때 문제인데, 19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14회 때 이런 식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18번 문제 이렇게 14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19번 문제를 보시면 29회 시험 때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우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자,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니까 510페이지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요. 또 사례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한번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색심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요.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 취득은 그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뭐요? 다음 이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에 고려한다 밑줄. 간접비용도 포함하고. 다만 여기 또 밑줄이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예? 자, 약정대금이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약정대금이 만약에 갑과 을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었는데 근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해. 그래서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 좋아서 내가 1,000만 원 그래 깎아줄게. 받은 할인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할인된 금액은 그럼 얼마가 돼? 예? 할인된 금액이 얼마가 돼? 9천만 원. 1억에서 약정대금 1억에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다? 9천만 원.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를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이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그러면 이 할인 금액,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은 자, 을의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배웠는데 지난번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3설 과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는 곳과 포함되는 것 쭉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거 밑줄이죠.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상인데 연체료요. 할부이자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라고 했잖아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 이런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런 거 포함하고 농지보존부담금 대체 살림 조성비 같은 이런 거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은 때가 주입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전세 끼고 집 살 때, 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포함하고.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하고. 이거 맨 마지막 거 올해 2019년 개정세법 또 몇 줄이죠?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봅니다. 이건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봅니다. 우리가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라든가, 그 전에, 연불 또는 할부계약에 따른, 자,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연불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또는 연체료.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요거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근데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사례 문제를 잘 봐야 돼. 누가 취득한지.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은 항상 바른 거죠. O 포함.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올해 2019년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좀 주의해서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것들 쭉 보니까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무조건 요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취득하든 개인이 취득하든 여러분 보세요. 자,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취득하든 개인이 취득하든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취득하든 개인이 취득하든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다 포함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29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또 사례용, 서술형으로 나와도 또 뭐 계산 사례 문제로 안 나올 거지만. 자, 14회 때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말하자면 사실상 수가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18번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19번 봅니다.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객관성이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인 취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국수공판법 부니까 부.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할 때, 자, 계약 내용이 총 매매대금 5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 1일 계약금이 자 5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 자, 그 다음에 잔금 3억 합치니까 전부 총 매매대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이 총 매매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자 일단 5억 원은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용,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이요.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총 매매대금의 당사 약정에 의해서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자, 여러분요.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 전세금 원래 매도인이 갚아야 했던 건데 매수인이 갚잖아, 이런 거. 자, 하여튼 그러니까 포함해 안 해요? 포함합니다. 채무 부담액 1,000만 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지채권을 양도하러 발생한 채권 매각 사선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금방 봤는데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100만 원 포함해요. 그러니까 총 대금은 얼마예요? 직접 비용, 총 매매 대금, 총 직접 비용 5억에다가 이거 간접 비용 다 포함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5억 1,100만 원이요. 5억 1,1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5번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에 포함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하는 간접 비용이 이번 사례에서 29회 때 물어본 거는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그 다음에 또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 포함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보면 27회 때도 이렇게 27회 때도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거고, 사실상 문제가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소평할 때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 전기사업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가스, 열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쭉 포함되는 거 쭉 나왔고, 21회 시험 때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봅니다. 21회 시험 때도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을 가정한. 자,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하니까 취득자가 누구예요? 개인. 자, 개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에 할인받는 게 할인 금액 아까 1,000만 원. 기분 좋아서 내가 깎아줄게 1,000만 원. 매매대금을 일시 집행했다 할인받는 할인 금액은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니은번 부동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하냐? 포함해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에 이게 문제지.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죠. 아까 개인이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포함해 안 해? 안 합니다. 이런 개 XX예요.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리을번은 취득대금의 당사에 약정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요거 자 21회도 나왔고 저 27회도 나오고 29회도 나왔었어요. 채무부담액은 전세 끼고 집 사거나 아까처럼 아까 문제 같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 준다거나 이런 것들 취득자 부담은 채무부담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그랬으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 자, 대충 이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 잡았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오고 아까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요.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이렇게 종합 문제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봅니다. 1번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가격 얼마일 때 부과하잖아요? 50만 원 이일 때, 50만 원일 때 과세, 면세점이지. 100만 원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해야지. 2번, 자 1번 틀렸고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를 정하는 거지. 낮은 세를 정한다 틀렸고요.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현한다. 맞잖아요. 국수, 공판법부. 자,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보셔야 되고, 국가로부터 유상취득이니까 국수, 공판법부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연부취득은 뭐? 연부금액. 맞습니다.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 건축물 연면적 600m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적용한다.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대도시 내 중과세하지 않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요거 하지 않는 거 하나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 불가피 업종. 그래서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이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 간접자본시설업, 의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병원, 농산물 유통센터, 사회 간접자본시설업, 첨단업종, 뭐 유선방송업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기본서 보면 이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되겠어요?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인데요. 그런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자, 목적 부동산은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이런 거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들.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중과세를 정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영구인하세율 정되죠? 취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 여기서는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에 돼? 1,000분의 10이 됩니다. 1,000분의 10이 해야지. 이 1,000분의 20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12페이지로 갑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24번 문제.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율에 관한 게 지금 계속 문제가 23, 24, 25, 26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23, 24, 26, 27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25회 때도 나왔었고 앞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세율은 매년 나왔잖아요. 이게 매년 28회도 나와요. 뒤에 보면. 계속 나왔는데 언제만 안 나왔어요? 작년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거기 24번 문제 핵심 정리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표준세율 암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배우는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통합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옛날 취득세는 2%였었는데 세율이, 표준세율이. 근데 등록세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등기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했고, 요 암기한 것에다가 2% 플러스 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옛날 등기비용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암기 스토리를 지금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자, 갑이라는 젊은애 어려서 조실보모했고, 자, 고생하면서 자랐었는데 충남 서산에 얘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고, 그 친척 어른이 얘 부모한테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농지,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일부를 얘한테 주라고 그랬죠. 충남 서산시의 졸지에 농지 상속받은 갑이 내려가는 스토리 안에서 갑은 기분이 어땠다?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0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스토리를 다시 취득세 세율 부분으로 다시 기본서 강의로 들어가셔가지고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를 해드릴 수는 없고. 자, 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 농지 2에는 상삼8.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상삼8. 그 다음에 농지 2회는 2.8% 상산8이고.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 무자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인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다 무독립 8, 일반인의 증여를 받았다 무독립 8, 1호 에서 3.5%고, 무독립 8, 1호. 비용인 사업자가 증여를 받은 무독립 8, 일반인의 증여를 받았다 무독립 8, 1호 3.5%. 자, 외운 거에도 2% 플러스 하니까. 유상승계 취득, 유십, 20이요. 자, 그래서 농지면 유십, 2%다, 농지면 유십 1%에다가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주택 2에는 유십, 20 몇 프로? 4%고, 2%에다 2% 플러스해서. 원시 취득은 원자의 동그라미, 2.8% 8의 동그라미, 원, 8, 2.8%. 비고란을 보세요.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하니까 증축, 개축 이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증축 등, 증축.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서 뭘 적용한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중에. 그러니까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자, 그 같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한 거와 이렇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2.8%로. 하여튼 18 이렇게 외우고. 건축물 신축에 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고 2.8%.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공짜의 동그라미고 2.3% 3의 동그라미고 03빵3 0삼식에 0삼식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다 같습니다. 0삼식이고 또 맨 아래 봅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이요.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도 작년에는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주택에서 제외했는데 올해는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포함한다고 했죠? 별 표시해놓고 개정세법 꼭 알아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작년까지는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주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5억짜리를 매매를 주겠다. 작년에 무조건 4%였어요. 근데 올해는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용도인하세율 주택에 얘네들 포함시켰으니까 이제 가정 어린이집 주택인데 5억 원에 매매를 주겠다.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 1%입니다. 에?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 정도 됩니다. 얘들 포함된다는 걸 꼭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원시취득 어떻게 외운다고요? 원, 8 맞잖아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어떻게 외워요? 상삼팔에서 농지 앞에 게 외워진 거죠? 상삼, 2.3. 그잖아요. 입을 안 여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삼이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이요. 자, 상삼, 8. 농지 아니니까 2.8%고.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매매는 유십,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축이죠? 유십, 20이니까 농지 아니니까 유십, 20. 1,000분의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 틀렸죠? 1,000분의 30? 4번이 정답이네. 4%야 되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추로 0, 30이야. 자, 이렇게 해서 맞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26번 문제는 우리 기본수에서 다 나왔던 거라 연습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율 지금 표준세율 많이 연습은 안 했지만 요 정도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나오시니까. 27번 문제 봅니다. 27번 문제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세율 특례에 관한 거예요. 세율 특례에 관한 게 27, 28, 29 세율 특례에 관한 걸 계속 물어봤어요. 특례 세율. 그래서 넘기시면 그 넘어서 516페이지까지도 세율 특례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20회 시험 이후로, 그러니까 21회 시험 이후로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지금 20회부터 해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례도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니까 핵심 정리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했던, 과세지 않았던 2%를 빼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인데 핵심 정리 봅니다. 기업번 환매 등기를 표현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갔다 오고 왔다 하고 돈 빌어온 친구들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형식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준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니은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어린이철도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이거고. 그잖아요. B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어린이철도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졸린 사람 좀 깨워주세요. 자, 졸음 좀 못 질러주세요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얘네들 어린이집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이런 거. 근데 등기는 아버지 내면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D급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 형식적인 취득이죠. 자, C법인이 신설되면 그럴 때 다만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요. 이름 바뀌는 건. 리을본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이 작년에 추가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로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무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도. 다만 이 경우
공유물을 분할한 후 또 밑줄이죠. 이거 작년 개정세법인데 다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다. 전체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편액으로.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법에 작년에 명문한 거예요. 2018년 개정세법인데 가불이 공유물이었는데 50%의 공유물을 분할했다가요.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갑이 자 나중에 50%씩 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거를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그러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자, 요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화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세 계산할 때 전체 시가편액을 갖고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전체 시가편액을 갖고 취득세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체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 아까도 나왔지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번쩍 들어서 옮겼을 때 소유자 변동 없고 표제분은 고쳐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 뺀 등의 세율. 다만 가로 안에 주의하셔야죠.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가액은 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덜치해서 원목을 생산한 인목의 취득 이런 것들은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 뺀 등의 세율입니다. 2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취득물건은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1번, 2번, 3번, 4번 다 금방 봤던 것들이죠. 5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잖아요. 이런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516페이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16페이지 봅니다. 516페이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니까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516페이지 핵심 정리를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하는 경우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간주 취득.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간주 취득이요.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1번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다만 개수로 면적 증가있는 개수는 제외하죠.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으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수로 와서 원팔 2.8% 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축물 개수 이거 비교해 드렸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런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화한다고요? 자, 어떤 세율 정한다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은.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이거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꼭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기에서 봅니다. 하여튼 2번이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1억에서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과세 표준해가지고 그 증가한 가액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예요.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248 산출세가 얼마다? 800만 원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3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까지 해가지고 1, 2, 3번 의지취득, 간주취득 나오면 어떤 걸 과세 표준화한다? 대개는 1, 2, 3번 같으면 1번, 2번 같은 것은 증가가액 과세 표준화하고 3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아까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고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비율을 구한 다음에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려놓은 거예요. 거기 4번 레저시설, 저장시설 같은 시설물이에요. 레저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구간 반복.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골프연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장, 구간 반복 이거고.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5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쭉.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뭐 이런 것들. 7번 건축물 건축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 취득이요. 뭐 이런 것들. 자,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취득세 비용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회 때 문제. 28번 문제, 28회 때 문제. 딴 거 일치했네. 회차하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라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고.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야.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죠.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야.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위한 취득? 이혼하면서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남편의 4명이로. 등기비용은 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등기비용 받는 것과 등기등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을 구별합니다.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기 집 그대로 나눴죠?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요. 등기비용은 받는 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비용 받는 거는 기업권하고 리을번이 등기비용 받는 거죠. 디귿하고 리을번도 등기비용 받는 거죠. 어떤 것만 아니에요? 니은번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26회 때 문제인데 여러분요.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건축, 신축, 재축, 재회로 인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우리? 증축.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뭐로 봐요? 원시수로 봐서 해당세를 정하고 원팔 2.8%.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돈 빌어온 친구들 항상 돌려야죠. 왔다 갔다 형축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 중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 정합니까? 뺀 세율이지.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에요. 형축 취득이니까 2%를 빼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5번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30번, 31번 다 그래서 21회 또 24회도 나오고 다 반복되는 거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자, 특례세율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 30번, 31번처럼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특례를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나왔고 그처럼들 제목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니면 21회나 24회는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고 자 문제는 구별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또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4배 합한세를 적용하는 취득세 대상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뭘 고르라는 문제라고 그랬죠? 예? 취득세에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4배 합한세를 적용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취득세 중과세율 한번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표를 보세요. 핵심 정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용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 학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 취득에 따르면 표준세율에다 중과기준세 몇 배 합한 세율? 4배 합한 세율. 과미력적 원용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법인 전입하거나 이런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면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32번 문제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4배 합한 세율 정하라고 대상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사성상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임직원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 자, 중과세 골프장, 고급대, 고급학장 다 사성산이죠? 예. 근데 미운법만 아유 쉽네. 과미력적 원화관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요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밀금리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2배 합한 세율이에요.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이게 소득세법 통칙 내용이에요. 좀 깊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왜 끝날 때 됐나? 시간만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고 큰일 났네. 아이고. 자, 그래서 벌써 끝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자, 어려운 내용 이제 다 가고요. 이제 뭐 취득세 납세 절차는 쉬운 게 나오고 있어요. 좀만 더 힘을 내세요. 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33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이게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통칙에 나오는 거라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좀 볼게요.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병실의 증축, 신증축은요, 병실은 중과세 안 해요. 근데 골프장은 당연히 살성산 중과세하고 고급택도 중과세하고요. 법인의 본점의 주사무소용 주차타워 같은 거는 중과세합니다. 이런 것이 신설되거나 그럴 때. 백화점의 영업장은 또 중과세 안 해요. 그래서 뭘 좀 특별히 기억하시냐면 병원의 병실,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신축, 중축. 근데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용 전용 주차타워 같은 건 또 중과세 한대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 가면 됩니다. 34번 문제 별장에 대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35번 문제 고급택에 대한 요건이 딱 한 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고급택 요건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 고급택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고급택 요건 중에서는요. 시가 순액, 하여튼 면적 기준으로 하든 뭘 기준으로 하든 하여튼 주택의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는 되게 고급택이에요. 나중에 또 고급택과하고 고가주택 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급택은 시가 순액 6억 초과는 되게 고급택인데 하여튼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비과세 보겠습니다. 고급택의 요건이 자세한 요건이 독립하면서 출세 가능성은 낮고 다음에 봐요. 제6절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한 줄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6번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가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자기한테 셀프로 세금 낼 수는 없겠죠?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취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2번 대한민국 정비한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 정부 부동산 취득은 잘 봐야죠?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주고요. 과세하는지 비과세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 정부 부동산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 주고. 자, 우리 정부기관 취득을 과세를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니까 여기서는 비과세예요.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재산의 취득은 믿고 맡은 거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번 영리법인이 임시응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자, 요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임시건축물도 정리해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임시건축물,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이요. 요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1년을 자, 여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이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네?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이거. 예. 그래서 존속기간이 달라지고 또 임시건축물이라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존속기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1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4번은 과세고요. 5번 지자체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비과세고요. 3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9에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배용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니은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할 때 믿고 맡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과세되지 않고. 디귿번 수탁자가 현찮아서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니을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납세무자에서 배웠었어요? 예?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누구?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조합원.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과세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 해설 여러분들이 그 해설 잘 보시면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인데 거기 박스 아래 다만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기억번요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맺죠. 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명의신탁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중에서 개인으로 개인의 종중으로. 그 다음에 디귿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누가 추가하는 잘 보여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세를 정해서 과세합니다. 수익자가 취득할 때 과세. 자 이렇게 해서 과세되는 거 세 가지 비교하고요. 제 7절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몇 문제만 좀 더 풀고 마칠게요. 등록면허세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맞춰야지 그래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맞춰야지 오늘 그래도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이제 등록면허세, 재산세 쭉쭉쭉 넘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자 521페이지 봅니다.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 25회 시험 때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씩 가로넣기 문제가 나와요.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를 나열한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며칠?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기에 속한다. 말일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몇 개월 내? 9개월 내. 자 그리고 거기 취득세 신고기한 핵심 종이가 쫙 나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저긴데 한 가지만 시험에 안 나온 것 때문에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경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그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요. 이럴 때는 언제부터요? 허가일. 허가구역 해제가 축소가 있으면 그날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거. 대금 완납일 X라고 그랬어요.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면 추가 신고납부요. 올해 개정 내용.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처음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비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아래에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 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한다는 거 비출이야.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기한 나오면 60일, 30일에서 60일 바뀌었잖아요. 올해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한다. 이거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똑같은 구조고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확인하고 등기 등록하는 경우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위 양가로 1부터 3까지 신고납부기한 이내라도 밑줄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한다는 거. 등록 관소에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 관소 접수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꼭 기억하고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 522페이지입니다. 힘내시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이제. 자,
40번 문제 같은 것도 또 하여튼 또 아니 우리가 별표시는 안 했구나. 그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 521페이지 납세 절차 제 7절에다가 별표시죠, 여러분들? 네, 제 7절. 취득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또 문제가 또 잘 나와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금방 말했는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된다고 며칠이요? 60일. 30일 이제 틀립니다. 60일이고 또 틀린 게 있네요.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 공제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이건 맞네요? 보통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한다. 1번 틀렸고 두 개 부분이. 2번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어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자, 이게 왜 X냐면요. 요게 등기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잖아요. 원래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 산출세 80%잖아요. 근데 요 지문은 틀렸다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표현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지만 표현이 어떻든 간에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중과산세 규정을 도입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하는 거, 자기 명의로 취득한 등기하지 않고 싹 파는 거, 이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산출세액 80% 걸렸다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이건 미등기 전매가 아니랐잖아요. 예?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이 미등기 전매 규제하기 한 건데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었잖아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다만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지목 변경 사례문에 나왔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에요. 4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 시간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유, 우리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또 올해 또 얘네들 잘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 표시해놓고 또 잘 보시대. 우리 기한 후 신고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그 핵심 종이 나왔잖아요.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원하신 거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 근데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5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지난 후 1개월 내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1개월 내 했을 때 혜택이 있는 거지.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에만 할 수 있다 틀렸어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도 정리해 두고 가시고요. 수정 신고는 뭐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정리하시고. 수정 신고는 안 봤구나.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적게 신고, 과소 신고했을 때 하는 건데 언제까지예요? 경정 통지 전까지. 이거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에 수정 신고하면 10%, 50, 20, 10%고요. 자, 기한 후 신고가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둘 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핵심 정의 별표시하고 또 잘 기억하시고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힘내시면서 몇 분이죠 지금? 자 그러면은 그러면 뭐 종합 문제다 보니까 근데 아니 문제 뭐 다 됐어요. 문제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아셨죠? 아유 얼굴이 화색이 도네 아주 이제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이 42번 문제 일단 풀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 자,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원래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백 위반 시설 취득 비과세잖아요.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근데 다만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기부 찬합하겠다고 하고서 뭐 매각하거나 뭐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또 하나가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그럼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상속, 비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유기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자는 상속 포함해서 의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을 취득한 자산 누가 납세문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인 각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의 시가 표시보다 적을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으니까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액이잖아요. 시가 표현에 관계없이. 예?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보고 누가 취득했냐 잘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액 연부금액 맞습니다. 4번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조서, 인납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의 해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잖아요. 배웠죠? 계약 해제. 유상승계 중이나 무상승계 중이나 계약 해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제 제목 따라서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한 후니까 자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봐요. 4번 틀렸고 5번 주택복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지문은 길었지만 우리가 답은 충분히 골랐었고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라 이거 계약 해제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택복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 9억 원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예요. 이건 항상 제가 다 가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대수원은 포함해 제외?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원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예요. 이거 맞잖아요. 대수원 제외한다고 돼 있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총액 9억 원이어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22번 문제 하나만 풀고 우리 22번 문제 하나만 풀고 22번이네. 43번 문제 43번 문제 아니구나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풀고 마칠게요. 44번 문제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4회 문제 하나 풀고 라스트입니다. 1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취득을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있으면요. 원칙 지목 변경은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중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공부상 지목 변경 중 빠른 날인데 다만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언제라고 그래요? 당장? 항상 사용을 먼저 하면 언제요? 사용일이지. 근데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지목 변경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습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 지목 변경은 중 빠른 날이지만
2번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 연부금 지급일 주기를 본다. 그래요? 아유,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인데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요? 등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또 최종 연부금 지급일도 아니에요.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매회 각각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최종 연부금 지급일 틀렸고 등기일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토지 지목병에 대한 과세입수는 지목변경 전의 시가편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원래 지목변경은 증가한가액인데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되면 뭐로 한다고요? 등비용. 예? 이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된 비용. 자, 그래서 요 3번도 틀렸습니다. 지목병의 등비용이고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 100분의 2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하면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10입니다. 이런 건 자꾸 봐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100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갑,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예요. 예? 얘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한테 있습니다. 등기 명의자. 얘가 지금 취득하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526페이지 등록면허세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재산세, 종부세까지 이렇게 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이렇게 고생한 것이 낮에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 내가 그냥 또 그때 저 특강 듣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올해 가을에 낙엽 떨어진 거리에 쓸쓸히 돌아다니지 않고 만세 이러면서만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자, 만끽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게 그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간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